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 상담 사례 중 전세금 반환 소송이 좋을지 네. 아니면 합의가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전세금은 1억 8천만 원이고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은 했다. 네네. 그런데 집주인이 금액을 줄여서 연장 합의를 하자고 한다는데 그냥 소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랑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합의가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물론 이제 합의 조건이 좋은 걸 전제로 조언 드린 거예요. 아, 그렇다면 어떤 좋은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일단은 제안을 한 게 이제 딱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게 또 어나더 1년, 2년이 되면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나 그 대출이자라든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네. 혹시 6개월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을 이제 임대인이 상대방이 부담해 주겠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소송보다 합의가 낫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송과 합의 중에 이제 결정을 하려 한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6개월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시장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네. 이제 법률이 아니고 평소에 이제 부동산 경제에 관한 건데 어쨌든 내가 돈을 잘 받으려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돈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아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전세 월세 거래가 3월이 피크예요. 아, 3월이 이제 봄철 이사철이라 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3월이 우리나라 한 해 주기로 봤을 때 제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집도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을 받을 가능성이 3월이 높다. 그러면 6개월만 연장해도 네. 그 기간에 성수기가 도래하기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이 나가면 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좀 부진한데 전세 거래는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네. 일반 부동산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자문을 드린 거죠. 네. 그럼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소송 시에 예상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변수고 약간 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소송 비용은 승소를 하면 상대한테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 금액에 따라 전액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소송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비용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다 하면 합의할 사람 없어요. 그냥 무료로 받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합의할지 소송할지 물어보는 그 근저에는 이 비용을 지금 드리는 게 나을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소송 비용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 비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팀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네. 그 소송 비용을 이겼을 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갔던 비용하고 법률상 한도로 정해진 비용이 달라요. 둘 중에 작은 금액만 받거든요. 네. 예컨대 제가 어떤 의뢰인한테 성공보수랑 착수금을 합해서 1,500을 받았다. 그 의뢰인이 1,500을 냈다 하면은 네. 1,500을 다 받을 수 있는지 1,500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1억 8천만 원짜리 소송이면 네. 지금 현재 대법원 규칙상 1,000만 원까지 나와요. 맥시멈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1,500을 드렸지만 법률상 한도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은 본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소송이 해결되는 또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화해나 조정으로 승소하는 경우에는 또 금액 산정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100% 끝까지 버텨서 이기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정해지는 거고요. 네. 근데 특히 보증금 많은 소송은 조정이나 화해로 잘 끝나거든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혹시 소송을 판결로 끝내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냈는데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 보통의 조정이나 화해안은 각자 부담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호사의 비용이 1,500이었다면 그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돈을 주는 임대인도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3월 이사철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왔다 하면은 소송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소송을 취소하는데 그때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2분의 1만큼 인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상 한도가 1억 8천만 원 기준이면 1,000만 원인데 네. 거기서 2분의 1 500이잖아요. 그러면 500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또 1,000만 원이 보증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송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캐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드리고 합의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저희 의뢰인의 상담 사례로 좀 돌아가 본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송보다 합의가 낫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그 시장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이면 길지도 않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비용도 이제 상대방이 부담해 준다고 하니 굳이 소송 비용을 지금 들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린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요점만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 조건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그 경제 상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소송 비용이 회수가 되는 사안인지. 네.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소송할지 합의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네.